스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남아시아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인데, 베트남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라오스, 캄보디아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가깝게 느끼죠. 우선 뭐 월남 전쟁 때부터 뭐 악연이라면 악연, 뭐 소년인지도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고,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 남만이라고 있잖아요. 남만. 맹획 뭐 이래가지고 칠종칠금 해갖고 제갈공명이 뭐 남방으로 쳐들어갔다 뭐 거기서 7번 사로잡았다가 놓아주었다. 그 남만이 지금 생각하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그쪽 어디일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월남 해갖고 이제 베트남을 왜 월남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그 월자도 그 중국의 남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 강남 쪽을 월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5월 동주하는 월인데 그 월 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월에서 남쪽이다. 그래서 아마 월남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. 어쨌든 베트남인데 또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하고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현재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시대, 개발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감도 많고, 인구도 또 많고, 또 월남전쟁도 그렇고, 그 서양의 강대국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, 끝내 못 이기고 나갔다는 데 대한 자기들의 또 자부심도 있고, 그 참 저참해서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많은 관련도 있고 해서 현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도 많이 가고 또 관광지도 좋은 데가 많고 이런 나라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대충 알기로는 특이하게도 남방불교이면서도 대승불교도 또 강세를 가지고 있는 또 거기서 유명한 틱나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틱나탐 스님은 책들을 보면은 대승불교, 초기불교를 다 아우를 뿐더러 심지어는 뭐 예수님하고 부처님을 같이 당신 방에다 같이 모셔놓고 예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또 생각의 그 자유로움이 굉장하신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평안으로 돌아가셨죠.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스님도 배출했고 하여튼 베트남 불교는 이야기가 풍부할 것 같습니다. 자, 베트남 불교를 좀 자세히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. 예, 이제 베트남은 뭐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되고, 지난번 그 캄보디아 불교 편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, 베트남에 이제 상자부가 있는 것은, 그러니까 베트남 불교 내에 다수는 80%는 이제 저 대승불교인데, 중국에서 내려온, 전, 전달해 온 이제 대승불교인데, 한 20% 중에서도 이제 원래 상자부가 또 있어요. 베트남에도 없는 게 아니야. 그리고 현재 이제 상자부가 있는 거는 캄보디아, 캄보디아 사람들이죠. 캄보디아의 상자부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영토를 갖다가 먹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캄보디아 스님들이 국적은 이제 베트남이 돼버린 거죠. 그러나 불교는 그 테라와다 캄보디아 불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베트남 역사는 길지요. 오래됐죠, 베트남은. 우리가 뭐 베트남 하면 이제 하롱베이를 많이 가는데 하롱베이라는 것이 이제 저 하노이지 않습니까? 하노이 쪽 말이야. 길쭉하잖아. 지도가 보면은 길쭉한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떤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. 베트남 이제 보면은 거기가 뭐 그리고 이제 그 월이지 월 대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우리의 그 한사군처럼 한나라 때 말하자면 거기도 이제 어떤 그 설치를 해놨었어요. 식민지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에 이제 독립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그 일찍 일찍 그 불교가 이제 전달이 됐지만은 어쨌든
에, 그 전에는 도교, 도교가 이제 먼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또 유교가 들어오고, 그리고 이제 불교로 나중에는 이제 그 다 그냥 이렇게 불교가 석권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그 한문을 썼습니다. 한문. 현재는 이제 불교가 주류 종교가 됐지만은 가톨릭도 많습니다. 프랑스 식민지를 하면서 이 가톨릭이 굉장히 전파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한 1억 명 되는데 불교가 뭐 한 6, 70% 되지만은 예, 가톨릭도 상당하고 또 그때 무슨 그 대통령이 이제 가톨릭을 믿고 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불교가 전부 다 그 이제 주류 종교로서 불교 위주의 이제 그 베트남이 됐지만은 베트남 그러면은 이제 인도 차이나 전쟁 그 혁명 예, 호지민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도 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원래 호지민도 청년 생활을 좀 했어요 사실은. 그리고 호지민도 이제 한문을 압니다 한문 하고 이제 그 양반 전기를 보면 막 어려서부터 일찍 말이지 프랑스로 어디로 미국으로 막 그거 읽어보셨죠 혹시 전기 호지민 전기 예?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뭐야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을 이제 결성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뭐 우리 남노당 박은영이하고도 뭐 같이 공부했다는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. 그 한때 모스크바에서 같이 그 뭐 공부했다는 그 설이 있어. 하여간 뭐 그 베트남이 이제 우리도 모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예? 와중에 이제 그 분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식광득이라는 그 유명한 고승이 이제 보니까 그 불교를 갖다 무시하고 말이지.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분신 자살을 했거든. 지금도 보면은 그 호지민, 예? 옛날에 사이공이죠. 호지민 씨에 가면은 그 성소가 있습니다. 이분이 그 이제 분신을 한 거거든. 그 어떤 하나의 저항을 한 거지, 저항. 음, 그 가톨릭 정부에 말이야. 불교를 갖다가 말살하고 무시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불교가 다시 그 힘을 얻고 결속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이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은 그 비구들이 뭐 한 뭐 1만 명, 응? 1만 명 되고 비구니가 한 4만 명 되고 4만 명.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출신 테라와다 비구가 한 5천 명 되고 그래서 또 사미들이 많더라고 사미. 그렇게 해서 테라와다 승려들이 한 16,000명.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 비구니가 해서 한 10만 명. 지금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. 엄청나더라고, 이제 보니까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 승가회, 이제 거기는 베트남 승가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종파 이런 게 아니고. 그래가지고 회장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종정이요. 종정이고 그 밑에 이제 뭐 부회장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뭐 총무원장 뭐 이렇게 해서 그 보니까 그 행정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요. 지방에 또 그 뭐냐면은 그 교구가 또 있고 지혜가 있고 말이지.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지금 굉장히 왕성합니다. 베트남 불교가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대회도 이제 자주 하고 그래서 예, 또 대학도 불교 대학이 한 세 개가 있는데 대학마다 한 3천 명 정도 되더라고 학생이 말. 비구니가 더 많아 비구니가. 더 많고 이제 그 테라와다 스님들을 위한 이제 불교대학도 하나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베트남은 엄청난 불교 동남아시아에서 그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에 비할 바가 아니죠. 아니고 그 엄청난 그 교세를 갖다가 좀 신장을 해가지고 최고의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.
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. 그리고 또 저 북쪽에 이제 가면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좀 달라요. 여러 가지 그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사람들도 좀 다르고. 예, 북쪽은 지금 이제 하노이가 정치, 행정 중심지가 되어 있고, 이제 남쪽 그 호지민시는 이제 경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, 상업 되어 있습니다만,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그 인도 스님들이 갈 때,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이제 팔렘방을 거쳐가지고 이 베트남을 들립니다. 베트남. 하노이, 하네라고 그래가지고, 그리고 그 중간쯤에 또 참파란 데가 있어요. 참파. 인도 식민지가 있어요. 인도 식민지 국가. 그건 아주 상당히 한 몇천 년간 그 유지가 됐어요. 최근까지도. 지금도 가면 그 유적이 있어요. 저 북쪽, 남쪽 그 중간쯤에 가면은 지금도 그 힌두교랄지 뭐 이런 그 유적이 있는데, 저 그 실크로드, 만약 해양 실크로드 무역, 이제 중간 이전인데, 어쨌든, 인도의 그 스님들이 중국을 갈 때,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팔렘방을 거쳐가지고, 그다음에 베트남에 이제 지금의 하노이지, 하노이. 거기 갔다가, 그때 그 교지라고 그래가지고, 그렇게 해서 이제 광동으로 이렇게 가거든요. 광동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, 그래서 그 베트남에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은 불교가 하나의 그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인도로 갈 때도 광동성에서 일단 또 이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베트남 하노이에 들려서 이렇게 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랬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도하고 이제 그 교류가 있었고,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불교는 중국 불교가 주로 이제 들어온 거지. 중국 불교. 즉 그러고 물론 교학 불교도 들었지만은 이제 선종 그 남종선이 들어요. 남종 임재종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은 이제 몇 개의 그 약간의 그 이제 종파가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종도 있고 선종도 있고 이제 교종도 있는데, 베트남의 선종은 이분들이 그 참선을 하면서도 연부를 하더라고. 연부를. 응? 그러니까 선정불교예요. 선정. 참선할 때 이 선자, 그다음에 이 정 돌아갈 때 정. 선종과 정토종이 짬뽕된 그런 그 말하자면 불교를 해요. 하고 지금도 이제 가보면은 소교를 이제 교학 위주의 이제 절도 많고 또 연불 정토 가지고 이제 하는 불교도 있고 그러지만은 선종 사찰도 있습니다. 선원 말하자면 선승들이 꽤 돼요. 꽤 되고 이제 틱나난 같은 게 아까 우리 작가님 얘기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계통이에요. 말하자면 응? 선정불교. 그러니까 틱나난 스님은 선도하고 연불도 하잖아요. 연불도 선도하면서 보면은 그 연불도 하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혼란기 때 이제 그 파리로 이제 가가지고 활동하신 분인데,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베트남 출신들이 보면은 이제 파리 프랑스에도 많고 호주에 많고 또 미국에 많습니다. 음,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프랑스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는 또 미국하고 또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호주로 보트 피플 있잖아요. 그걸 많이 갔고, 또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도 이제 많이 또 친미가 있었거든. 그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갔지.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또 베트남 사찰이, 호주에도 또 있고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안티 베트남. 음, 그 반전 베트남의 그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또 파가 있어요. 또 보면 가끔 국제회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베트남 출신인데 저 호주나 미국에서 온
그 있어. 그뭐막 떠들고 말이야.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다고. 잘못됐다 이거지.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거 재밌어요 보면.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베트남은 엄청나게 왕성하게 불교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. 그리고 그 불교대학 가서 보면은 뭐한 3천 명 되더라고. 그 저 호지민시에 있는 불교대학. 가보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뭐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젊은 스님들이 말이지. 비구니 스님들이 더 많고 또 베트남 스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. 오토바이를.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안 되거든 그런 게. 거기는 상자부니까. 근데 베트남은 대승불교잖아. 대승불교. 그렇기 때문에 막 타고 다니는 거야. 아니고 학교 갈 때도 말이지.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는 대승불교 비구 빅수라고 그러지. 빅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만은 또 비구도 있다 이거지. 캄보디아 출신의 이제 비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아마 가장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왕성하게 지금 불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이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그 한자를 썼거든요. 한자. 얼마 전까지만 해도. 근데 중간에 그 프랑스 신부가 이제 그 만들어줬어. 문자를, 알파벳을. 알파벳을 쓰지 않아요. 쓰고 이런 게 여기 표시가 돼 있지. 성조 표시야, 성조 표시. 성조. 베트남은 육성을 해, 육성. 중국은 사성이지만 베트남은 더 복잡해. 육성이라, 육성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에, 로마나이즈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스님들은 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자를 알고 왜냐하면 경전을 보려면 천상 그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 틱 나타날 때 틱이 틱이랑 석이라 석 있잖아요. 석가모니 할 때 석. 석가모니 할 때서 우리도 석 누구누구 그러잖아. 그러니까. 틱이란 게 그러니까 앞에 다 틱이 붙어요. 베트남 스님들은 전부 틱이 붙어. 석 누구누구 한문식이야 이름이. 석광덕 응? 석광덕 할 때 전부 그 이름 자체는 한문이야. 요즘 젊은 스님들도 그러나 이제 발음은 자기들 이제 베트남 발음이지만은 그 틱이라는 거는 뭐 틱나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석으로 그러니까 통일돼 있더라고.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문으로 주로 표기하다가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드셨고, 그러나 또 선비들은 쓰지 않다가 일제를 지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한글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 없었던 거예요. 음, 세종대왕이 없어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 외국 신부가 어떻게 한글 비슷한 걸 만들어 준 건데 그것도 자기들 순수하게 창작한 게 아니고 이제 로마 글자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성조 표시를 가해서 갖다 썼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참 세종대왕이란 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.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음. 이제 그 한자 말은 베트남 말이고 문자는 또 한자를 쓰니까 뭐 답답했던 거지. 그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. 만들어 준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말을 발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문자를 발명하지 않고 그냥 이미 있던 프랑스 알파벳을 갖다가 이제 예? 그대로 이제 쓴 거죠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문제예요. 이 한문을 모든 그 문헌이라든지 뭐 역사 전적 기록이 다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? 한문으로 말이지. 어느 시대에 가버리면 이제 한자가 없어져 버리면 좀 문제가 있고 베트남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. 그러니까 소수의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은 이제 요즘 뭐 공부를 하긴 하더라고 한자도 하는데 거기 또 그 학생들은 알고 한자를 알아. 당연히 그 한자도 쓰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몰라요. 한자를 몰라. 그러니까 뭐
자기들의 어떤 그 기록 문화를 갖다가 접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베트남 불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에,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도 꽤 와 있죠.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꽤 와 있고 베트남 절도 있고 말이야.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지금. 뭐 베트남절, 캄보디아절, 뭐 라오스절도 지금 있죠. 있고 태국절, 뭐 스리랑카절, 미얀마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. 왜냐하면 자기들 그 와서 여기 다문화 가족들도 있지만 이제 노동하는 사람 많잖아. 그러니까 사원이 음, 있죠. 지금 있고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국 사찰이 그 세워졌지 않습니까? 똑같은 거야. 와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그 자기들 그 사원이 있다고. 베트남 사원도 몇 개 돼요. 되고 그 사람들 그 일요일이나 이런 때 보면은 모여가지고 이 베트남식으로 이제 법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실제로 베트남을 가보면은 엄청나다. 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베트남이 국제불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제 베트남 불교는 대승불교고 또 상자부도 이제 한 20% 정도 된다. 근데 이런 말씀을 베트남 드립니다.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 활동을 하는가 보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뭐 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스리랑카, 미얀마, 태국, 라오스, 캄보디아는 다 자기들 집에 불상을 모시고 그 단이 있어요. 단이 다 있어.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그 부처님을 모신 분 가정도 있지만은 이런 나라들은 다 모시고 있습니다. 집에 모시고 이제 거기 이렇게 뭐 냉수라도 한 그릇 올리고 말이지. 자기 어떤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완전히 뭐 작가님도 알다시피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.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, 진짜. 어?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.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돼버릴런지 모르겠다고. 심히 우려됩니다. 전통적인 신앙 개념의 불교는 점점 약화될 거고요. 그러나 이제 서양에 보면은 서양에 퍼진 불교를 보면 신앙 불교도 있지만 주로 그 전문직 종사자나 지식인들이 철학적으로 불교를 접근해가지고 자기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을 불교식으로 구축하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절에 다닌다든가 종교 모임을 한다든가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한국의 불교도 그렇게 양분화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신행적으로 하는 불교, 사찰에 가서 하는 불교, 또 뭐 사십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불교가 여전히 약하나마 명맥을 유지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 현대 사회의 이 복잡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라든가 혹은 유물론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다. 뭔가 불교적인 해석이 더 훌륭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인과 이런 분들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점조직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 같은데 불교 정보 같은 걸 검색해 보면 일반적인 스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불교인인데 올려놓은 정보들의 수준을 보면 옛날 거의 학자급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예를 들면 뭐 초기 불교를 얘기한다면 빨리어를 뭐 보통 수준이 아니고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 빨리어를 알고 어원 분석까지 해가면서 교리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걸 보면은 그렇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가도요. 기독교에서도 불교에 대한 자기들도 이웃 종교다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올려놓은 걸 보면 전혀 뭐 편파적이지 않고
불교에서 말하는 원 교설 그대로 갖다가 이제 물론 따와서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대로 뭐 복붙이라고 하나요? 복사붙이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 보면 옛날처럼 불교와 기독교 또는 타종교끼리의 막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그런 적대감은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종교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. 기독교도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기독교인보다는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기독교만을 나는 혼자 하겠다.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앞으로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하여튼 뭐 베트남 불교는 뭐 한 번 가지고 안 되지만은 뭐 이쯤에서 뭐 끝내도록 하죠.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베트남 말씀드리려고. 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